안녕하세요. 공유해주신 유튜브 분석 영상, 또 시장 전문가 코멘트들 잘 봤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오늘은 정말 뜨거운 감자죠. 테슬라 로보택시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자료들을 보니까 기대도 큰데 동시에 우려도 정말 팽팽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테슬라의 거대한 배팅, 과연 실체는 뭘지, 또 성공하려면 진짜 넘어야 할 산은 무엇일지 함께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시죠. 네, 좋습니다. 특히 그 화려한 초기 시연 영상들 있잖아요. 그 뒤에 가려진 어떤 실제 운영 가능성, 그렇죠. 그리고 경쟁사 대비해서 진짜로 우위에 있는 점은 뭘까? 그리고 이게 테슬라의 사업 모델 자체를 어떻게 바꾸는 게임이 될 건지 좀 숫자를 통해서 냉정하게 들여다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먼저 그 초기 반응부터 좀 보면요. 소이어 메렛 같은 인플루언서가 36시간 동안 사람 개입 없이 147km로 주행했다면서 극찬하는 영상 아마 보셨을 거예요. 네, 봤습니다. 심지어 도로 위에 갑자기 사슴이 나타났는데 스스로 멈추는 모습까지 보여주면서 와, 이거 진짜 AI 같다 이런 평가도 나왔죠. 확실히 인상적이긴 하더라고요. 물론이죠. 인상적인데 근데 청취자분께서도 이거는 기억하셔야 할 것 같아요. 아직은 정말 극히 제한된 환경에서의 테스트라는 거. 아, 그렇죠. 아직은 그렇죠. 네, 실제로 보면 중앙선을 살짝 넘는 그런 좀 불안한 모습도 포착이 됐고요. 아, 그런 것도 있었군요. 그리고 또 사용자들이 픽업 위치를 좀 더 세밀하게 조정하고 싶다? 아니면 목적지 설정을 더 정확하게 해달라 이런 요구사항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보여주기 위한 선곡을 넘어서 진짜 수많은 돌발 변수가 있는 실제 도로에서 대규모로 운영될 수 있을지는 아직은 미지수라고 봐야죠. 네. 초기 반응은 그렇게 좀 엇갈리는데 그렇다면 테슬라가 경쟁자들, 예를 들면 웨이모 같은 곳들이 있잖아요. 네, 대표적이죠. 이런 곳들과 비교했을 때 확실히 내세울 만한 카드는 뭘까요? 공유해 주신 자료에선 역시 가격 이야기가 제일 먼저 나오더라고요. 네, 가격. 12.5km 주행하는데 예상 비용이 4.2달러. 이게 우버가 한 17달러, 웨이모 18달러 정도니까 4배 이상 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진짜 가능한 가격일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안전성 데이터도 좀 흥미로웠어요. 마일당 사고율이 웨이모의 8분의 1 수준이다. 네, 그 데이터는 좀 주목할 만합니다. 가격은 뒤에서 다시 한번 짚어보고요. 안전성 데이터는 흥미로운 게 뭐냐면 테슬라 차량 생산 비용 자체가 웨이모 차량의 한 3분의 1 수준이라고 하거든요. 아, 차량 가격 자체도 싼 거군요. 네, 근데 카메라나 센서 수도 훨씬 적은데 데이터상으로는 더 안전하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거는 테슬라의 그 비전 시스템 그리고 데이터 처리 능력의 효율성을 좀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하신 그 개인 차주가 자기 차로 로보택시 사업에 참여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 에어비앤비 모델이라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이른바 에어비앤비 모델, 이게 테슬라만의 굉장히 독특한 접근 방식이죠. 근데 개인 차주를 활용하는 방식, 이게 듣기에는 그럴듯해 보이는데 이게 서비스 품질 관리라던가 아니면 차량 유지 보수 이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좀 골칫거리가 되진 않을까요? 표준화가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아, 좋은 지적이십니다. 분명히 그 관리에 어려움은 따를 겁니다. 그건 맞는데, 근데 이 모델의 핵심은 뭐냐면요. 테슬라가 모든 차량을 직접 다 사서 관리하는 대신에 개인 차주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훨씬 빠르고 또 적은 비용으로 서비스 지역을 확장할 수 있다는 그 잠재력에 있는 거죠. 아, 확장성. 네, 그러니까 차량 판매도 늘리고 서비스 확장도 동시에 하겠다. 이런 전략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런 전략이 결국 테슬라를 그냥 자동차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구독 서비스를 파는 회사, 그 SaaS 기업이라고 하죠. 네, SaaS. 이걸로 바꾸려는 큰 그림의 일부로 보이는데요. 자료에 나온 어떤 분석과 예측처럼 2029년에는 자율주행 매출이 전기차 매출의 3배, 심지어 회사 가치의 88%를 차지할 거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더라고요. 바로 그 지점이 테슬라를 장기 투자 관점에서 보는 아주 핵심적인 이유가 됩니다. 왜냐하면 자율주행 서비스는요. 자동차 판매량은 비교도 안 되게 낮은 원가로 운영될 수 있거든요. 자동차 판매 매출 원가가 한 70% 정도인데 자율주행 서비스는 20% 미만으로 예상이 돼요. 와, 차이가 크네요. 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매출 총이익률이 70% 이상 나올 수 있다. 이런 계산이 나오는 거죠. 이건 거의 소프트웨어 판매에 가까운 수익 구조라고 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바로 하드웨어, 그러니까 차량이죠. 그리고 소프트웨어, 자율주행 기술, 이걸 모두 가진 테슬라가 노리는 궁극적인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 정말 그림은 엄청난데요. 근데 또 자료들을 보면 시장의 평가는 정말 극명하게 갈립니다. 댄 아이브스 같은 분석가는 로보택시 황금기가 시작됐다 이러면서 막 열광하는데, 네, 굉장히 긍정적이죠. 반면에 브린 토킹턴 같은 분은 아니 핵심인 자동차 판매 펀더멘털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 그거부터 걱정해야 한다면서 그 안전 요원이 옆에 타거나 원격으로 지켜보는 이런 제한적인 테스트 말고 진짜 대규모 확장 가능성을 먼저 증명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거든요. 이 상반된 시각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현재로서는 그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뭐랄까 블랙박스 상태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블랙박스요? 네. 언제 또 얼마는 넓은 지역에서 몇 대의 차량으로 진짜 상업적인 서비스가 가능해질지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죠. 구겐하임 같은 투자사는 현재 주가를 정당화하려면 단거리 경주 같은 확장 속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꼬집기도 했고요. 아, 빠른 속도가 필요하다. 그렇죠. 게다가 그 차량 유지 보수, 보험 같은 비용들 이걸 테슬라가 직접 다 부담해야 하거든요. 우버 모델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아, 그러네요. 그래서 수익성을 확보하기까지 생각보다 훨씬 긴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 점도 중요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4.2달러라는 파격적인 가격 있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초기 홍보 효과를 노린 것이 가능성이 높다. 이런 지적도 상당히 타당해 보입니다. 네, 정리를 좀 해보면 테슬라 로보택시가 분명히 파격적인 가격 경쟁력, 그리고 인상적인 안전 데이터, 또 독특한 사업 확장 모델 같은 강력한 잠재력을 보여준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하지만 이게 실제 대규모 서비스로 이어져서 정말로 돈을 벌 수 있을지는 완전히 다른 문제고, 이걸 증명해야 하는 엄청난 과제가 남아있는 셈이네요. 특히 요즘 기존 자동차 사업 성장세가 좀 둔화되고 있다는 얘기가 많으니까 이 로보택시의 성공이 더 절실해 보이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것을 건 승부수처럼 보입니다. 이 로보택시가 단순한 기대나 홍보를 넘어서 실제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지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 청취자분께서는 앞으로 한 1년간 어떤 점을 가장 눈여겨봐야 할까요? 제 생각에는요. 실제 상업 서비스가 가능한 도시가 몇 개나 늘어나는지. 아, 서비스 지역 확장. 네. 그리고 각 지역 규제 당국의 정식 승인은 언제쯤 나올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실제 수익성 데이터가 공개되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지켜보는 것이 이 블랙박스를 열어볼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주목해 보시죠.